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듀티 사이클은 방금 전에 이와 같이 T분의 타워로 정의했었고요.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100을 곱한다, 100을 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가 다른 말로 점유율이다 또는 충격계수다 이렇게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리한 정도, 얼마만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듀티 사이클이 좁다라고 한다면 펄스 폭이 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듀티 사이클이 크다라고 하면 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리한 정도도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구형파 같은 경우는 0.5, 즉 여기 있는 폭과 여기 있는 폭이 서로 같을 때 그때가 바로 0.5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방형파가 일반적으로 0.5, 50%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형파의 지속시간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대역폭을 넓힌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후리의 변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펄스 폭과 그 다음에 대역폭과의 관계를 갖다가 아마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즉, 타워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역폭은 넓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펄스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대역폭은 넓어진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후리의 변환에서 이와 같이 구형파를 통해 가지고 왜 넓어지는지 그 얘기를 갖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면적은 같다. 자, 여러분들이 후리의 변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펄스폭을 갖다가 이와 같이 면적이 있다. 그러면 펄스폭이 좁아지면은 면적은 같은데 폭이 좁아지니까 진폭이 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역폭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가 이와 같이 떠 있다 라는 거. 그런데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가 이렇게 떠 있다.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가 이렇게 떠 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인 부분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영역의 면적이나 여기 영역의 면적이나 여기 영역의 면적이나 그 면적, 메인너브의 면적은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쪽이 넓어지면은 이쪽은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쪽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면적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진폭이 낮으면 대역폭은 커지고, 대역폭이 좁아지면 진폭은 커지고, 대역폭이 넓어지면 진폭은 작아지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펄스 폭우 50%가 되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반치 폭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할 때 실제적으로 이런 파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펄스가 서서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듀티 사이클을 통해서 전력을 갖다가 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가 이제 A입니다. 자, A니까 결국은 평균 전력을 갖다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 전력. 일단은 제곱을 갖다가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의 제곱을 갖다가 취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되는 타워를 갖다가 곱해주고 자,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T로 나눠지게 되면 바로 평균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평균 전력을 구할 때 결국은 듀티 사이클을 곱해서 천두치에다가 듀티 사이클을 곱해서 내가 시간 평균 전력을 갖다가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듀티 사이클을 다른 말로 충격계수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듀티 사이클을 통해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펄스를 갖다가 이와 같이 만들 때 사실은 바로 특성이 완전한 구형파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것은 이제 각각 서로가 다른 그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자, 여기는 이제 오버슈트에 관련된 그 볼테이지를 갖다 뜻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승 시간과 그 다음에 지연 시간, 그 다음에
하강 시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의하게 되는데 자, 하나하나 한번 정의식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형태로서 나오는지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상승 시간입니다. 상승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죠. 10%부터 90%에 이르는 이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승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진폭의 최대값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값을 갖다가 최대값이라고 하느냐를 갖다가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나중에 일정하게 안정된 그런 상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안정된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최대값을 잡아요. 자, 그래서 그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최대값을 갖다가 잡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기준을 우리는 뭘로 넣냐면 1로 놓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대 10%에서부터 90%까지의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상승 시간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속 스위칭에서 이 상승 시간은 상당히 짧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회로를 갖다가 동작을 시킬 때 이걸 갖다가 상승 시간보다는 더 클럭이 느려야 되는 거지. 빠르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작이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상승 시간에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하강 시간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반대예요. 이를 갖다가 기준으로 이와 같이 90에서 0%까지 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의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상승 시간과 하강 시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갖다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상승 시간은 10에서부터 90% 되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상승 시간이라고 하고 있고, 하강 시간은 이와 같이 90에서 10% 되는 지점. 순서가 다르죠. 90%에서 이와 같이 10%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을, 그때의 시간을 폴링 타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강 시간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90%에서 10%까지 되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하강 시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하강 시간을 갖다가 의미하게 되고, 자, 지연 시간 조금 여러분 많이 혼동됩니다. 지연 시간. 펄스의 지연 시간은 펄스가 들어온 후 최대 진폭이 10%가 되는 지점까지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최대값 1을 갖다가 기준했을 때 이거 갖다가 10%가 되는 지점까지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지연 시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걸 갖다가 지연 시간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와 같이 이 50%가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펄스가 이제 도달했다는 것은 50%가 되는 지점까지 이제 지연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서 이제 10%로 되는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펄스의 축적 시간은 바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펄스의 축적 시간. 자, 펄스의 축적 시간은 입력 펄스가 끝난 후 출력 펄스의 최대 90%까지 되는 시간을까지 감소 시간을 갖다가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자,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턴온 했다, 턴오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느냐. 자, 턴온이 됐다라는 얘기는 상승 시간에다가, 자, 여기서 90%, 10% 되는 이 상승 시간에다가 지연 시간을 갖다가 곱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90%가 되는 지점까지 이때를 갖다가 우리는 턴온 됐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90%가 되는 지점까지 시간을 우리는 턴온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지연 시간은 0.1%. 얘는 이건 0.9에서 빼기 0.1이 되겠죠. 이 시간.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 시간은 턴온 시간은 90%가 되는 지점까지 시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턴오프에 관련된 부분이죠. 턴오프에 관련된 부분은 입력 펄스가 딱 끝났어요. 끝나면서 이제 떨어질 때 출력 펄스가 최대 90%가 되는 시간까지 감소 시간. 자, 최대값에 가지고 있는 값의 90%가 되는 지점까지 이 시간을 갖다 우리는 축적 시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강 시간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10%가 되는 지점까지죠. 따라서 결국은 턴오프가 되는 시간은 10%의
여기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턴오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축적 시간과 턴온 시간과 턴오프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오버슛 볼테이지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이 최대값보다 항상 위에 있는 시간을 갖다가 그때의 최대값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그라는 표현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제 세그는 좀 여러분들 상당히 낯선 용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그라는 건 과연 뭐냐를 갖다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갖다가 이거지. 펄스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변화폭이죠. 최대 변화폭을 A라고 하고 최소 변화폭을 B라고 했을 때 최대 변화폭분지 최소 변화폭을 갖다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는 세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세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곧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이 바로 B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세그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는 하강속도의 B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데 하강속도의 B.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장 컸을 때 값과 가장 적었을 때 그 각 값의 B를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최대 변화폭에 관련된 것과 이 관계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은 주파수 성분이나 직류분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정도를 갖다가 나타난다. 얼마만큼 빠르게 내려가느냐를 우리가 정도를 갖다가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B를 우리는 여기서 세그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